소설을 읽고 있죠. 내 이웃의 식탁. 1차 시는 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 소설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를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자, 이 소설은 그 출산율의 저하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적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에서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다.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출산율의 문제. 자, 하여튼 이 소설에서는 이제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의 입주 조건을 이렇게 내걸어요. 나라에서 이미 자녀가 한 명 있는 이상, 즉 인구 생산 능력이 증명된, 그래야 되겠죠. 만 42세 미만의 한국 국적을 지닌 이성 부부, 이성 부부가 아니면 아이를 낳기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조건을 이제 그 제시하고, 그래도 또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그 주택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여튼 이제 상당히 좋은 조건이어서 이제 많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응모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추첨을 하거나 뭐 해서 이제 자격 조건을 따져서 추첨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설에서 이렇게 나와요. 크리티컬 히트가 뭐냐? 자녀를 최소한 셋 이상 갖도록 노력하겠다. 왜냐하면 출산 때문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인구 정책의 하나로 지금 이 주택을 마련했으니까 이런 자필 서약.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가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아이의 출생에 있다. 그렇죠? 그런 아이를 낳은 후에 육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책이 이제 소설에서는 내가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러긴 해요. 그런데 뭐 정부가 이제 많은 그 나름의 대책을 뭐 세우고 그 예산을 많이 뭐 지출하지요. 이를테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이제 아이의 보육을 이제 아마 자기 비용이 얼마나, 내가 그건 그쪽은 전공이 아니라서 사회복지나 이런 쪽이 아니어서 자기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아이들 다 커서 근데 하여튼 뭐 내가 애들 키울 때는 우리가 다 유치원비도 우리가 다 부담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정부 보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통해서 육아를 이렇게 담당하는, 물론 이제 거기서 또 뭐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케어하다 보니까 뭐 가끔씩 보도에 보면 뭐 아이들 되게 이제 막 집어 던지거나 뭐 학대하거나 아동학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이제 육아에 대해서도 뭐 하여튼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드리는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이제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내가 키우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어쨌든 이 소설에서는 이제 주택은 마련해 줬는데 이게 이제 서울 인근에 뭐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육아의 문제는 전적으로 이제 개인에게 맡겨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육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어린이집에도 가기 어려운 그런 나이가 있죠. 그럴 때는 엄마가 이제 맡아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 단절과 관련된 심각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하여튼 이 소설은 바로 그런 거. 이 소설의 많은 부분은 육아의 어려움, 특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과 양육을 전쟁처럼 치러내는 그런 인물들의 일상을 아주 적실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소설에서 그림책의 서파를 그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효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이제 17개월 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이제 잠들기 전에는 아주 뭐 눈을 단 데 들 수가 없죠. 들 수가 없어요. 나도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뭐 뜨거운 물도
그건 뭘 아니 뭐 그 저 그 커터 칼 있잖아 연필 깎는 그걸 또 커터 칼로 손도 잘라버리고 아이고 그다음에 그 전기다리미 그 엄마가 한 파는 사이에 전기다리미도 전기다리미로 뭐 지 발인가 손인가도 또 이렇게 문대버리고 하여튼 아주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하여튼 한 눈도 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위험하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에도 이제 17개월 된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그림책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이를 재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작업을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밤에 작업하니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이제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제 시간에 재활용품들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당번이 정해놓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죠.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뭐 6세대인가 사는 마을의 부녀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홍단이, 여러분 인물들 중요하니까 뭐 여러분이 이렇게 인물들을 체크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소설을 여러분이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1지 3차 수업을 통해서 이 소설을 완전 독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물도 알아야 돼요. 홍단이가 누구라고요? 마을의 부녀회장 노릇을 자처해 나이도 먹고 제일 먼저 입주했으니까. 그래서 이 홍단이가 마을에 이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왔을 때 당번을 맡았던 이제 조연애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녀 집에 찾아가서 원성을 좀 높여요. 그래서 홍단이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서로 일상을 이렇게 좀 긴밀하게 나누면서 그 이제 외부 세계가 다소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 허기,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니까 여기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몇 사람들만이라도 그야말로 이제 서로 친밀하게 지냈으면, 아까 그 내가 1차 시에서 우리 집 건너편에 이사 온 사람들이 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싸가지 없다고 흉봤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홍당이처럼 빈발하게 이렇게 차 마시고 이야기하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우리하고 또 다르죠. 아파트, 우리 도시에서 아파트하고 다르고, 아파트는 뭐 서로 하여튼 그런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 가치관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편한 타자들이죠. 홍단이. 그래서 초연에는 이제 밤샘 작업을 하니까 그녀는 홍단이의 전달 사항이라든가 주민들 간에 합의된 부분을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모임들, 협동이나 회의나 공동 폐기물 같은 것에 신경을 덜 쓰는 것도 사실이죠. 애 때문에.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주된 원인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둘이나 키워본 이 홍단이가, 마을에 부녀회장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홍단이가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아요. 자기도 키워봤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수십 분 동안 옆에서 울고 있더라도 눈꺼풀 한쪽 뜨는 일조차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여성 작가들은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수십 분 동안 옆에서 울고 있더라도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비몽사몽해서 눈꺼풀 한쪽 뜨는 일조차 불가능할 때가 있다. 오늘 남성은 이렇게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지 못하죠. 그러나 자신은 불가피하게 홍단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공동의 규칙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는 그의 상황한 인사를 꼭 했단 얘기예요. 뭐 귤이라도 몇 개 갖고 와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내가 일이 있어서 내 당번을 못했다고 한다거나 차도 한잔 산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 큰 일도 아니고 그런데 사정을 이제 뻔히 알고 그러면 알았다고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뭐 차라도 한잔 사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효내라고 하는 인물은 전혀 그러지 않더란 얘기예요. 홍단이가 보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그런 A 자체를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효내는 자기가 사파를 그렸다는 그림책 한 권 주위에 돌리는 법이었고, 근데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사파를 그리는 이제 그려서 그림책을 이렇게 주변에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무슨 책이 출판사에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인사성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홍단이가 생각하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절과 같더라니. 관절. 혈액이 없이는 그것이 삐걱거려. 그래서 그에 따른 통증과 불편을 실제로 느끼고 감당하는 쪽이 우리 있더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규칙이죠. 규칙을 왜 안 지키냐.
이런 얘기.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동체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홍단위는. 그리고 규칙의 제정자, 그리고 규칙의 집행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홍단위는 공동생활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갖고 자신의 이제 지배권, 이니시티브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발언권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흐친의 이데올로기,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머리 아프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공동육아의 문제를 맨 먼저 꺼낸 것도 이 홍단이와 신재강 부부입니다. 신재강 체크할 수 있으면 아주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이 소설은 조금 넘어가면 이제 가장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이 신재강이거든요. 신재강, 홍단이의 남편 신재강. 그러나 초연애가 이제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공동육아 이제 문제 때문에도 갈등을 빚게 돼요. 자. 홍단이의 신재강 부부의 제안으로 사람들은 이제 공동육아를 시도하죠. 근데 공동육아에 대한 생각과 상황이 저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 나이가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과 상황이 저마다 다르지만 또 이제 다른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당번대로 돌보아야 하는 일,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살아있고, 이것도 이제 여성 작가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묘사예요. 아이들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또한 쉬지 않고 떠든단 말이에요. 그쵸? 서로를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울고 웃을 때마다, 목마르고 땀이 날 때마다 엄마를 찾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 홍단이와 신재강 부부가 공동육아를 제안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흔쾌히 동의하기가 마땅치 않죠. 각각의 조건이 다르니까. 근데 또 이제 나는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이제 괜히 불편해지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공동 육아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대강 잠들었다고, 아이들이 이제 지치고 놀다 또 잠도 자잖아요. 대강 잠들었다고 생각될 무렵에 이제 홍단이가 또 뭐더냐, 활동 일지를 또 적어 내려가고, 그러다가 아유 이제 우리도 좀 쉽시다, 차 좀 내올게, 못 마실래 하면서 주방으로 움직이는 거죠. 조연애가 누구였습니까?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는 젊은 여성. 조연애가 보기에 아이고 이제 또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홍단이와 조연애는 서로 간에 어떤 세대 차이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조연애는 이제 이 그 홍단이가 뭔가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몸짓이다라는 거죠. 코드가 불일치하는 부분이어서 몹시도 불편해요. 집에 타인들이 있고 아이들은 잠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싶거나 말거나, 조연애가 보기에 뭐 알고 싶지도 않은데 굳이 서로를 잘 알고 싶거나 말거나, 지나든지 말든지 둘러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구조가 홍단이의 몸과 생활에 총체적으로 배어있더라, 이런 느낌을 조연애가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익숙하게 보았던 그좀 뭐죠, 그 소위 꼰대들 이런 삶의 양상들을 보면서 조연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이해가 좀 이러면 되겠죠? 나보다 훨씬 더 젊으니까. 자, 이렇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제도가 있죠. 정책적 배려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소설의 인물들과는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시작은 서효진과 전은호 부부가 입주하고, 그래서 이 아까 신재강, 내가 문제적 인물이 된다고 그랬죠. 이 신재강이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입주를 한 서효진이라고 하는 여성과, 자, 소설은 이 서효진과 전은호 부부가 이제 입주를 하니까 그들을 위한 조촐한 환영식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서효진은 이제 친구들이 아니 왜 그런 외곽으로 가냐, 한번 가면 도심으로 들어오기 힘들다 자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여튼 어쨌든 뭐 그 공공임대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그 다음에 구조도 좋고 평수도 적다, 그러니까 비용이 거의 많이 들지 않으면서 주거 조건이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조금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단이와 신재강 부부는 그래서 이제 아주 당연하다는 듯 우리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전은호는 누구냐? 영화 감독인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이를 맡아 기르고 실업자인 거예요. 그 안에 서효진은 누구냐? 서효진 인물.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서효진은 약국에 나가서 일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약국에서 나가 일한다고 하니까 약사인 줄 알잖아요. 대체로. 근데 약사가 아니라 육천 언니가 차린 약국에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또 사람들이 내심 당혹스러워 하겠죠. 저도 옛날에 오래전에 뭐 어떤 사람이 나도 또 물었을 거예요. 우리가 또 물어요. 이렇게 나도 한국 사람들은 뭐 무슨 일 하십니까? 물어봐요. 나도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도관에 근무한다고 그러고 도관이 뭐죠? 줄임말을 많이 쓰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그 공공기관이잖아요. 공사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이제 봤더니 그건 하여튼 거기에 근무를 하기는 소속인데 뭐 그 공무원과 같은 공사와 같은 그런 이제 일은 아니고 또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사실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약국에 나가 일합니다. 그러니까 약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알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딱 제시가 돼요. 인물들이 배치가 되고 어떤 상황이 이제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갈등 양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 좀 요건 미리 내가 놔뒀는데 요건 3차 시에서 사실 이야기할 부분인데 왜 내가 앞에다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서효진이 나와서 그래요. 서효진 약국에 나가서 일하는 서효진. 그 다음에 누구였죠? 아까 홍단이의 남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신재강. 이제 신재강이 소위 이제 이거 생각해 볼 게 그래요. 서효진이 신재강에서 이제 여성이죠. 신재강에서 느끼는 성적 불쾌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2차 시 후반부와 3차 시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신재강이 서효진을 대하는 태도 이제 설명 안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당황하죠. 그 나중에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11주에 그 추석 체크용 그 요약 과제를 내잖아요. 요약글을 요걸로 일테면 신재강이 서효진에게 행하는 이런 거 어떤 태도가 그루밍 범죄죠. 그루밍 어떤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것 관련된 어떤 생각들을 요약글 대신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간략하게 하면 돼요. 구령 성범죄가 이제 3차씩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간략하게 넘어갑시다. 이를테면 뭐 이러이러한 어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내가 이걸 길게 자료를 해놨네. 자, 결국 이제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른이든가 하여튼 뭐 대체로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이제 그 여성들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도간 관계를 만들어서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에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우리가 지금 통칭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의미가 확장된 경우죠. 본래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왔는데 보통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든 뒤 이루어지는 그런 범죄. 그래서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죠. 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뭐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어떤 뭐 장애인이나 뭐 보육원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교회라든가 그러니까 그 성인 남성이 일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정서적으로 또 의지하고 있는
그런 나이 어린 여성들을 여성이라고 하기는 뭐 그야말로 어린 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에 어떤 뭐 추행, 나아가 성폭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피해 여성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렇게 자상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것으로, 그 다음에 나한테 늘 잘해주고, 그런 멘토처럼, 그랬던 사람이, 성인 남성이 내 몸에 어떤 행위를 가할 때, 이게 도대체 뭔가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충분하게 그게 성폭력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가해자들은 소위 길들이기죠. 이를테면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죠. 이렇게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그루밍 성범죄를 다 설명하고 있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자신 학대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처벌도 굉장히 늦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한참 그 행위가 일어난 지 한참 뒤에 그게 성폭력이었구나, 소위 그루밍 성폭력이었구나라고 인지하고 이제 뭐 고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하거나 처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겪어왔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런 것이 사회 문제화가 되니까 좀 이제 사법당국도 일정하게 경각심을 갖고 또 처벌도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특히 종교, 뭐 특정 종교, 그러니까 이 특정 종교에 빠져서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사회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도 없고, 뭐 만민중앙교 A제롱 목사라는 사람도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여러 신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걸쳐서 성적 폭력을 이렇게 했,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부정하고, 뭐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부정할 때 내세우는 것이 뭐 합의에 의한 뭐 성관계였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소위 2차 가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성범죄의 경우, 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경우가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보통 10분의 1밖에 아니다라고 보통상 이야기를 해요. 그럼 더 많은 그런 어떤 이제 드러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 속에서, 또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는 오히려 떳떳하다고 이렇게 자유롭게 행위를 하고 생활을 할 것이고, 피해자는 늘 움츠리면서 그것이 행여 내 잘못은 아닐 것인가 하는 죄책감을 갖고 살다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 소위 그루밍 성폭력의 문제, 다른 폭력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그루밍 성폭력의 문제를 내가 좀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고, 그랬던 이유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소설에서 이제 3차 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신재강이 서효진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서효진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신재강은 그야말로 알듯 말듯, 그러니까 모호하게 해요. 이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는 이제 3차 시로 가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내가 1차 시에 얘기했지만 혹시 책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책을 좀 읽으면 더 좋다고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책을 먼저 읽고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이제 편하기도 하고 그럴 걸로 봅니다만은, 미리 조금 한 1분만 이야기하면 이 이제 둘 다 이제 출퇴근하겠죠. 서효진도 약국에 이제 6천 원이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을 봐주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남편은 이제 영화 감독이었는데 돈을 못 벌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 보고 있는 실업자 신세 부르니까 혼자 벌어서 이제 약국에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좀 거리가 머니까 차 이제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차를 이제 몰고 다녀요. 근데 신재강의 차가 또 하필 간다는 그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신재강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홍단이도 그렇고 그러면 이 저 여기 서효진 씨 차를 타고 며칠만 좀 다니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서 서효진은 황당하죠. 아무리 그 얼굴은 인사를 해서 알고 있는 옆집 사는 남자긴 하지만 그 사람을 태우고 30분 그 다음에 이제 갈 때 30분 올 때 30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리가 그런 사람을 옆에 태우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내심 당혹스러워해요. 근데 그걸 내가 또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서효정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몇 가구 되지 않는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에서의 이 불편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이제 성적인 측면과 결부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3차 시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3차 시 얘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소위 이제 그루밍성 범죄인가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앞에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3차 시 마저 하겠습니다, 여러분.